인도네시아 장난쯤에 한국이 회초리를 들었다. KF-X 성공의 인도네시아가 오히려 안절부절 못하다. 8조 8천억 원이 투입되는 창군 이래 최대 무기개발 사업인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KF-X가 시제기 출고를 코앞으로 앞두고 있는 가운데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가 갑작스러운 계약 수정 요구를 하여 우리 정부가 크게 당황하였습니다. 6일 보도된 기사에 따르면 내용인즉슨 기존의 분담금 비율 20%를 무려 반으로 낮춘 10%로 변경해달라고 요구한 것인데요. 작년 15%로 인하 요구해서 이번에는 5% 더 내려간 10%로 정식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럴 거면 아예 그냥 공짜로 해달라고 하지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군사기밀TV입니다. 알람 설정을 하시면 영상 업로드 시 바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농담이 지나쳐도 유분 수지 현재까지 6,044억이나 미납한 상황에서 배째라는 식으로 염치 없이 요구하니 혼잘 마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른 KF-X 사업 차질이 우려되는 가운데 정부가 4월 9일 예정된 CJ1호기 출고식에서 인도네시아 프라보워 수비안토 국방장관과 분담금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전체 개발 비용의 20%인 1조 7,338억 원을 부담하기로 하였습니다만 경제난을 호소하면서 최근 10%대로 계약 수정을 요구하거나 이와 같은 요구가 어려울 경우 KF-X 현지 생산시설을 건설해달라 또는 영업 달러지 차관을 정부에 지원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완전 호구로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가 ATM입니까? 달라 하면 달라는 대로 주되 또 말이 차관이지 빌려주고 돌려받으려 인도네시아에 끌려다닐 것 생각하면 강도가 따로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말강도가 인도네시아 사람인가요?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압니다. 10%로 낮춰주면 다음 요구사항은 기술 이전일 것입니다. 작년 3월 경남 사천에 한국항공우주산업에 파견돼 있던 인데 기술진 114명을 본국으로 철수시킨 뒤 재파견하지 않았습니다. 인도네시아 기술진들이 와도 개발에 도움이 되는 부분은 전혀 없고 애초에 시제기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국산화율이 65%에 달하는 우리 기술로 만들어진 KF-X이기에 인도네시아와의 협상에서 기술 이전 사항은 배제되었던 것이죠. 더 큰 리스크를 앞두고 있는 인도네시아와의 공동개발이 지속되어야 할지 의문이 듭니다. 원칙이 무너진 협상은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천문학적인 세금이 투여되는 사업에 어느 국민도 호구 잡힌 공동개발을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인도네시아의 기분을 맞춰주고 추후 다른 방산수주를 따온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미 인도네시아는 이러한 검은 속내를 여러 차례 드러낸 바 있습니다. 작년 9월 박태성주 인도네시아 대사는 도네시아 프라보워 수비안토 국방부 장관을 만나 KF-X의 재협 상안에 대해 논의하였는데 당시 인도네시아 측은 KF-X 사업 분담금을 15% 낮추는 바, 자국으로의 기술 이전 방화 분담금 대신 현물을 지급하는 바, 체납한 개발비의 이자에 대해 면제하는 방안 참 어이없는 방안입니다. 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도 지난 2018년 9월 한국을 방문했을 때 KF-X 사업 분담금 비율을 20%에서 15%로 축소해달라며 요구한 바 있었죠. 달라진 것이라곤 15%에서 아예 10%로 더 줄어들었다는 것.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5일에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인도네시아 국방부 장관이 출고식에 참석하면 서욱 장관과 회담할 계획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풀어보고 수비안토 국방장관이 방안을 해야 장관회담이 열릴 것이라며 일단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지금 인도네시아 측과 협상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답했습니다. 인도네시아 고위 인사들에게 시제기 행사 초청장을 전달했으나 아직 참석하겠다는 답변도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개발도 안 해, 돈도 안 내, 참석도 안 하는데 어째 모양새가 우리가 와달라고 간청하는 꼬라지입니다.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소금을 부려도 시원찮은 한국의 말이죠. 왜 제가 낸 세금이 인도네시아 및 닦아주는 데 쓰여야 하는지 아시는 분 계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인도네시아는 참 치사하고 맡은 술을 많이 써왔습니다. 계속되는 무리한 요구에 한국 정부가 어이없다는 반응을 표하자 방법을 바꿔 미국과 오스트리아, 프랑스를 연달아 방문해 국방장관 회담을 갖고 방위장비 구매를 논의하며 KF-X 사업에 차질을 줄 수도 있다는 무언의 압박을 가한 것이죠. 공동개발국이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파자르 프란세티오 공군참모총장은 올해 2월 브리핑에서 단계적으로 도입할 방위장비 중에는 미국 F-15EX, 프랑스 라파를 포함한 레이더 GCI사 급유기, 중고도 장거리 무인기, MV-22 오스프리 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돈 없다면서 참 많이도 사들이네요. 미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부 DSCA 은 작년 7월 오스프리 8대를
인도네시아의 대외 군사 판매 방식으로 판매하는 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DSCA에 따르면 이번 승인의 거래액은 총 20억 달러 2조 4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그리고는 한국에 돈 없다며 분담금 대신 고무 원료 또는 인도네시아에서 생산하는 CN235 수송기로 분담금을 대신할 수 있는지를 한국 정부에 타진하기도 했으니야 왜 이러는 걸까요? 업계 관계자는 분담금 지급을 멈춘 인도네시아가 2조 4천억 원을 들여 오스프리를 구입하겠다는 건 상식에 맞지 않는다며 오스프리는 현존 최고가 헬기 중 하나인데다 정비 소요가 커 미국을 제외하면 전 세계에 도입된 사례가 없다이라고 말했습니다. 오스프리의 대당 가격은 1억 2천만 달러, 약 1431억 원 수준으로 스텔스 전투기와 맞먹습니다. 도입한다고 하는 F-15EX 전투기와 라팔 전투기는 단가가 1,500억 선으로 KF-X보다 훨씬 높을 뿐 아니라 유지 비용 부담도 상당한데 예산 부족 문제에 허덕이는 인니가 잘도 구매할 것 같습니다. 인도네시아는 한국과 방위사업 협력에서 전투기와 잠수함 모두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2019년 3월 대우조선해양에 2차로 주문한 잠수함 3척과 관련해서도 계약금 납입 등 아무런 이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인도네시아가 바라는 그림은 한국 측이 초조해하며 분담금을 낮춰주길 기대하고 있겠지만 한국 정부는 콧방귀 튀며 인도네시아와의 공동개발이 아니더라도 사업 추진에는 전혀 무리가 없다며 인도네시아를 배제할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언론 보도와 정부 소식통 등에 따르면 정광선 방위사업청 KFX 사업단장은 지난 2월 24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열린 KFX CJ 1호기 언론 공개 행사에서 인도네시아와의 공동개발이 무산되면 KFX 사업이 끝까지 못 갈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며 공동개발이 무산되더라도 절차에 따라 진행하면 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한국이 인도네시아 손절이라는 강수를 둘 수 있는 이유는 이미 성공적으로 개발이 완료되어 시제기 출고만 앞두고 있으며 공동개발을 통해 한국이 인도네시아에 만들어주는 시제기 수가 전체 사업 대비 극소량이라는 것입니다. 인니가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비중이라는 것이죠. 삼성전자 2주 가지고 있는 제가 이래라 저래라 못하는 것처럼 말이죠. 정부 내에서도 곧 시제기가 나오는 만큼 인도네시아 공동개발이 무산된다고 해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전해졌습니다. 인도네시아는 공동개발을 통해 KF-X를 약 40여 대를 생산하는데 이 중 한국이 시제기로 생산해주는 양은 극소량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부분은 인도네시아가 한국 기술진들로부터 기술 지원 이전 아닌 물마다 현재 생산하는 양이기 때문에 인도네시아와의 공동개발 무산이라는 시나리오가 생산량 목표에 미칠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정부 관계자는 인도네시아가 사업에서 빠질 경우 항공기당 생산 단가가 높아지지 않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 해도 단가에 영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 수출 물량과 무관하게 애초에 KF-X 사업 자체는 대한민국의 자체 전투기 개발 능력 확보 및 노후 전투기 대체 수요로 추진하여 대한민국 공군에서만 1차적으로 120대를 도입할 예정이며 기체 형상에서 알 수 있듯이 향후 KF-X의 개발이 완료되고 블록 3으로 진화적 개발 단계를 거치면서 완전 내리평 내부 무장창을 갖춘 5세대 스텔스 전투기로 성능을 개량하여 추가 도입도 예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KF-X 지원팀장을 맡았던 김보영 예비역 공군준장의 언급에 따르면 120대 도입 이외에도 반드시 추가 도입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하였고 미래 대한민국 공군에서 운용될 수량은 500대라고 언급하기도 하였습니다. 최초 소요 제기 단계부터 사업에 참여한 신보현 무기체계연구원장은 작년 2월 국방TV에서 120대만 구매해도 손익분기점이 넘기 때문에 개발에 유리하고 앞으로 2040년까지 300대 이상의 소요가 있기 때문에 수출이 없이 국내 수요만 가지고도 생산 라인에 차질이 없으며 한국에게 있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아무리 이처럼 블러핑을 해도 오히려 안절부절 못해야 할 측은 우리가 아니라 본인들입니다. 일각에서는 공동개발이 무산된 경우 인도네시아가 이미 납부한 2,272억 원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는 의문을 제기하지만 이에 대해 방사청 KF-X 사업단은 양국 간의 비용 분담 계약에 따라 인도네시아 측이 지불 의무 연소 기회 미이행 시 이미 납부된 금액은 환불되지 않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인도네시아가 이제 와서 공동개발에서 발을 뻔다고 해도 이미 납부한 2,272억 원에 대해선 한국이 돌려줄 의무가 원칙적으로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아무도 인니와 계약하지 않는 국가 신뢰도 하락이라는 더 큰 문매를 맞게 되는 것이죠. 만들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수입마저 못하게 된다면
구매할 수 있는 루트는 중국산 조기 비행기밖에 없는데 중국과 대치 중인 인도네시아가 중국산 비행기를 살 리가 만무하고 산다 해도 중국산 비행기는 카미카제로 밖에 쓸 수 없을 텐데 뭐 그거라도 필요하다면 할 말 없지만요. 시간이 흐를수록 사실 불리한 것은 인도네시아지 한국이 아닙니다. 약속대로 구매하기로 하면 우리는 돈을 받으니 받는 대로 좋은 것이고 구매 안 한다 하면 꽁돈 2272억 원의 순수 작업 기술과 자본으로 만든 차세대 전투기라는 타이틀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미 한국산 무기들은 믿고 쓰는 명품 무기로 세계에서 영향력을 확대해가고 있습니다. 지난 2일 서울에서 열린 KAI 기자회견에서 안현우 사장은 기자들에게 KAI의 최대 강점은 기술력이라며 KF-X 등 전투기 개발 능력과 항공전자 개발 능력, SI 능력이 강점이라며 말하였습니다. 특히 전투기 개발 국가의 경우 미국, 유럽, 러시아, 중국 등이 대표적으로 KAI는 세계 7대 전투기 개발 능력을 보유했다면서 전체 구성원 5,000명 가운데 기술 개발 인력인 석박사 인력 비율이 57%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안 사장은 이어 처음 부임했을 때 KAI의 기술 수준에 대해 저도 깜짝 놀랐다. A350 윙립을 만드는 스마트 팩토리 공장은 고객인 에어버스 담당자가 와도 공개하지 않는다며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의 AI 스마트 팩토리를 KAI가 운영 중이며 직접 설계하고 제작한 스마트 팩토리의 기술 수준은 세계적으로 최고 수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3월 15일 스웨덴의 민간 연구기관인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가 발표한 2020 국제무기거래 동향 보고서에서 한국은 무기 수출이 세계 9위였으며 특히 20대 무기 수출국 가운데 수출 규모가 가장 빠른 증가 추세를 보였습니다. 2015에서 2020년 5년간 한국의 무기 수출 규모는 이전 5년 대비 210% 급증했으며 이 기간 전 세계 무기 수출 점유율도 0.9%에서 2.7%로 증가했습니다. 보고서는 2000에서 2005년 기간과 비교하면 한국의 무기 수출은 무려 649%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급성장은 주요 첨단 무기를 생산하는 방위산업과 함께 반도체, IT, AI 등 4차 산업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다른 수출국과 경쟁력이 생겼기 때문으로 풀이했습니다. 어디를 봐도 손색 없는 한국산 명품 전투기 KF-X 인도네시아가 배제라면 그냥 째줍시다. 본 영상은 유튜브 채널 군사기밀TV에서 제작하였으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 알람 설정을 하시면 영상 업로드 시 바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